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이제 이어서 문제 5번부터 갑니다. 문제 5번은 전표 입력이 아니라 수정하는 거죠. 입력된 내용 중에 오류가 있다. 그래서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추가 입력해라. 두 문제인가 나오죠. 보통 두 문제. 자, 첫 번째가 기업주, 사업주가 사장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좋은은행에서 만기 1년짜리 대출을 받았대요. 차입금이죠. 그래서 단기 차입했대. 단기 차입해서 보통 예금 통장에 들어왔는데 이걸 자본금으로 처리했대. 차입금인데, 그러니까 자본금으로 되어 있는 걸 차입금으로 바꿔야죠. 저 백데이터 이건 제가 못 바꿨지요. 10월 27일 안 바꿨을 거예요. 이것까지는 또 놓쳤어요.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다른 거 건들 필요 없고, 대변에 자본금으로 되어 있는 걸 단기 차입금, 거래처는 거래하죠. 채권 채무에는. 그래서 차입금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다음 문제는 또 보통 예금 계좌에서 지급한 19만 8천 원이 거래처에 그럼 접대비가 떠올라야 되겠죠. 거래처에 선물하기 위해서 구입한 신발이 아니고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신발의 매입 대금이었대요. 그러면은 판매 목적이면 상품이었고, 근데 상품을 사왔는데 돈을 안 줬다가 이번에 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품 매입 대금이고 상품 산 거구나. 그러니까 접대비가 아니고 거래처에 주려고 산 게 아니라 상품을 산 거예요. 상품을. 그 상품으로 바꿔주면 된다. 다른 건 건들 필요 없고, 괜히 다 지웠다가 세류 입력할 필요 없고요. 접대비로 되어 있던 부분을 상품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신발 매입 대금이었다. 요게. 그래서 접대비를 상품으로 끝. 결산 갑니다. 결산은 여기 내용 부가세 고려하지 않는다보다 똑같고, 결산은 수동 자동 순서죠. 수동 먼저 하고 자동. 이때 자동은 기대감이 있죠. 기말재고 대손 감가 끝나면 F3 전표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아시리라 믿고 1번. 근데 1번 보니까 송호품이 보이네 벌써. 어쨌든 수동이겠죠. 구입할 때 자산으로 처리한 송호품 중 사용한 송호품이 55만 원이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자산으로 처리한입니다. 자산으로 처리한. 즉 구입할 때 차변에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처리한 거죠. 이때 자산으로 처리했다는 얘기는 사용하지 않은 걸로 봤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결산 때까지 계속 미사용으로 남아있을 리가 없죠. 그 중에 써서 없어진 거, 사용해서 없어진 만큼을 빼주고 사용한 만큼은 비용으로 바꿔줍니다. 송호품비로. 송호품비. 입력은 뭐 이제 알아서 하시면 되겠죠. 12월 닫아버렸네. 12월 31일자로 대변으로 송호품을 없애줍니다. 대변에 송호품을 없애줍니다. 55만 원이었나? 그리고 차변에 소모품비 830번 송호품비 만들어주면 돼요. 이거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걸 비용으로 이랬다면 구입할 때 차변에 송호품 비였겠죠. 구입할 때 송호품 비였고 이때는 사용했다는 개념이겠죠. 그때가 결산 때가 되면 이제 장부에는 쓴 걸로 되어 있지만 실제 안 쓴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변에 송호품 B를 없애주는데 미사용액을 없애줘야 되겠죠. 그리고 차변에 송호품으로 대체시켜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2분계든 자유자재로 어떻게 나와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즉 비용처리법이든 자산처리법이든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어느 때는 사용액이고 어느 때는 미사용이야 이렇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런 분은 아직 이론도 안 끝냈다는 얘기예요. 기출문제 풀 때가 아닙니다. 이론 강의부터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아셨죠? 자, 다음입니다. 이건 또 뭐냐? 7월 달에 영업부의 보증보험료 7월부터 내년 6월까지고요. 120만 원, 1년치가 120이니까 한 달에 10만 원이겠죠? 보통예금 통장에서 지급했다. 비용인 보험료로 처리하였다. 수정분계해라.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말할 것도 없이 보험료로 처리했다. 비용처리법. 방금 했던 요거. 송호품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했다가 결산 때 미사용액을 없애주고 송호품이란 자산으로 바꿔주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7월 1일 날 보험료로 처리했으니까 차변에 보험료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보험료로 12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중에
이 중에 7월이면 딱 그냥 반띵이죠. 단기분. 단기분 다른 말로 하면 경과분. 경과분이 60만 원이고 반띵이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차기분이죠. 차기분 다른 말로 미경과분이죠. 미경과분이 6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20만 원 보험료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올해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내년 것도 있잖아요. 내년 거 미사용액 빼라. 미경과액을 빼는 겁니다. 여기선 다행히 그냥 60, 60이지만 만약에 70만 원, 20만 원이었다. 50만 원이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다 70을 써야 돼, 50을 써야 돼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때는 미경과 50 써야 됩니다. 50 이런 식으로. 그리고 선급 비용, 소모품 자산, 소모품 비용, 선급 비용 자산, 보험료 비용 원리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으로 처리했다. 비용으로 처리했다. 그 중에 미경과액을 빼줘라. 미사용액을 빼줘라. 미경과액을 빼줘라.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만 깨우치면 절대 안 헷갈리는데 이것도 또 헷갈려하는 사람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답만 보여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답만 보여드리려면 이미 여러분 뭐 가다만 보고 끝냈지. 만약에 똑같은 문제도 이걸 비용 계정인 보험료로 처리한 게 아니라 만약에 이 부분을 자산으로 처리했다. 자산 계정으로 처리했다. 면 그럼 지급할 때 차변의 선급 비용이었죠. 지급할 때 차변의 선급 보험료, 선급 비용으로 120만 원 처리했을 겁니다. 그랬다면 결산 때는 어떤 문제가 되냐? 그때는 선급 비용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 기간이 경과된 만큼을 예를 들어 아까처럼 70만 원, 5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이때는 경과된 70만 원을 선급 비용을 없애줍니다. 70만 원 없애주고 그만큼은 단기분 보험료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분계가 됐든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는 이제 60만 원이지만 만약에 70, 50으로 가정하면 여기서는 50인 거지. 그러니까 50만 원이었던 거죠. 아까는. 근데 지금은 70이야. 그러니까 아직도 어떤 사람은 헷갈려. 어느 때는 70이고 어느 때는 50이고 어느 때는 미경과고 어느 때는 경과고. 아까는 미경과로 분계하려면 근데 지금은 왜 또 경과로 분계하래. 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그런 분들은 빨리 이론 강의실로 찾아오세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이 문제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수동이지 물론. 이 1번, 2번 문제가 똑같습니다. 단 여기서는 자산으로 처리했고 여기서는 비용으로 처리했고 그 차이죠. 근데 저는 지금 두 가지씩 다 해드렸습니다. 두 가지씩 다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얘기를 하든 그렇지라고 다 알아듣고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뭐 한겨 막 이러고 있으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사용 비사용, 여기는 경과 비경과 이렇게 됐지만 어퍼치나 배치나 원리는 다 똑같은 거다. 단기분이냐 아니냐, 경과분이냐 미경과분이냐, 사용이냐 미사용이냐, 말은 조금 다른 것 같지만 원리는 똑같다. 근데 그 원리가 뭔지 저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 빨리 이론 강의부터 들으러 오세요. 이론 강의 듣고 실기 연습하고 마지막으로 최종 점검하는 단계가 기출문제입니다. 근데 심지어 기출문제 풀이 하는데 이걸 못 알아듣는다. 스스로 문제를 못 푼다. 그러면 아직 멀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론 강의부터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 현금 과부죠. 현금 과부적으로 처리한 얘는 차변인가 대변인가 모르는 거죠. 어느 변에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현금 초과액이야. 초과액이구나 그러면 현금이 많으면 돈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럼 차변에 현금이 있었고 대변에 현금 과부족이 있었다라고 예측할 수 있죠. 그랬다가 결산 때까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그럼 이거 현금 과부족 없어지고 자비익으로. 그리고 초과액이라는데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대. 초과액 많은 거야. 그럼 이익이죠. 이득. 그럼 이걸 먼저 써도 되죠. 이걸 먼저 쓰고 아싸 현금 과부족 이렇게 해도 되죠. 입력은 안 했나? 이것도 안 했죠. 이거 정답이 선급비용 50이에요. 뭐 입력은 안 해도 아시겠죠. 선급비용 보험료였나? 그럼 대변으로 보험료 800번대 보험료 없애주고 여기서는 60만 원이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고 차변의 선급비용. 근데 중요한 건 예를 들어서 70만 원, 50만 원이라면 70을 적을지 50을 적을지 이걸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현금 과부족 대변에 있던 게 차변으로 없어졌죠. 여기서 현금 쓰고 엔터 치면 안 되죠. 그죠? 이럴 때는 과부를 쳐야 돼. 그죠? 현금 과까지 치든지 얼마였지? 5만 원이요? 5만 원. 그리고 대변에 자비스가 아니라 자비익이죠. 끝. 됐죠? 아마 세 문제일 거예요. 아마 또 있나? 없네. 또 있네. 아싸, 대손이다.
외상매출금하고 받으러 온 매출채권이죠. 매출채권에 대하여만 1%의 충당금을 보충법으로 설정하시오. 원래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보충법이니까 필요 없고요. 친절하게 기타 채권에 대해서는 충당금 설정하지 않기로 한다. 아주 친절하게 써 있는데 사실은 이 말이 없어도 대해서만이잖아요. 매출채권에 대해서만이죠. 그래서 자 이건 자동이죠. 이건 자동이죠. 자동입니다. 순서대로 나왔네. 그럼 자동이면 메인 화면 가서 결산 자료 입력 들어가서 엔터 친 다음에 이런 거 뜨면은 이런 거 뜨나? 제가 잘못 열었나? 잠깐만요. 회계 2급으로 이런 거 아니었어? 맞는데 이게 뜨나? 어쨌든 확인 누르면 됩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다음에 다른 거 건들지 말고 여기 대손상가 들어가서 여기 외상매출금하고 받으러 옴 있잖아요. 여기 충당금이 있든 없든 간에 외상매출금 받으러 옴만 놔두고 밑에 있는 대여금과 선급금은 스페이스바 눌러서 지우면 됩니다. 이렇게 이 문제는 그리고 바로 결산 반영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은 4번의 판매관리비에 대손상각에 두 개가 반영이 됐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긴 더더군다나 이렇게 써 있었는데 어떤 유명하신 분이 맨날 이렇게 나왔는데 밑에 거 안 지워도 된다. 근데 이 문제는 설마 안 그러겠지. 이 문제는 이것까지 써 있는데 안 해도 된다 그러면 큰일 나죠. 근데 옛날에 요거까지만 딱 나와 있어도 매출 채권에 대하여잖아요. 그럼 나머지 기타 채권은 당연히 지워야 됩니다. 당연히 지워야 되는데 그분이 맨날 이거 대손상각 해놓고 요거 두 개만 놔두고 나머지는 안 지워도 된다고 그랬대. 아휴 답답해 죽어요. 그 사람이 제일 유명하니 어쩌면 좋아. 안타깝죠. 그런 사람한테 배우는 사람은 실무에 나가면 욕먹어요. 진짜. 왜냐면 봐요. 이 문제 이게 써있든 안 써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문제에서 외상매출금 받으러 옴에 대해서 설정한다. 만도 아니야. 외상매출금 받으러 옴 매출채권에 대하여 만자가 없어도 똑같아요. 그때도 두 개만 놔두고 나머지는 지워야 돼. 왜냐하면 실무에 나가면 대여금이나 미수금 있다고 무조건 대손 설정하는 거 아니에요. 대손 예상은 요건을 갖춘 일부 계정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외상매출금 받으러 매출채권에 대하여 만자가 없어도 매출채권에 대하여 1% 설정했다 그러면 두 개만 하고 나머지는 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안 지워도 된다가 아니에요. 무조건 지워야 돼. 안 지워도 된다 이렇게 배운 사람들은 안타까운 분들. 근데 그런 분들이 1등이야 1등. 아유 안타깝죠. 딱 하죠. 그러니까 잘못 배우고 실무 나가면 원망을 안 하지. 고맙다고 감사합니다 그러지. 자격증은 따니까. 자격증은 다 몰라도 따거든요. 넘어가요. 그래서 여러분은 실기에서 특히 저 만난 분들은 복 받은 줄 아셔요. 자 이제 다른 건 없으니까 여기 이제 사실은 이 기말재고 입력하는 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죠. 기대감이니까 기말재고 그 다음 대손은 지금 이거 있죠. 또 감가상각은 여기 판관비 중에 감가상각 여기에다가 해당되는 거 건물 차량 뭐 이런 거 해당되는 거 적으면 되죠. 근데 여기에 뜨는 게 있을 수도 있지만 되게 안 떠요. 회계 2급에서는 여기에다 직접 입력합니다. 기대감. 그리고 다 끝났으면 전표 추가 해주고 예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나가서 그럼 일반 전표 열어보면은 여기까지 입력했지만 조회를 딱 눌러보면 이거 매출원가 분계라든가 대손상가 분계가 자동으로 되죠. 물론 이걸 수동으로 해도 됩니다. 그래서 답이 여러 가지가 있죠. 결산자료 입력에 추가 설정 요걸 직접 숫자로 입력하는 방법도 있고 결산 반영 이런 거. 근데 뭐하러 입력을 해? 그냥 우리가 알아서 입력이 아니라 두 개 놔두고 나머지 씌우면 되잖아요. 또 결산자료 입력 들어가서 판관비 가서 직접 입력하는. 이게 뭔 소리냐 하면 요거 다시 결산자료 입력 들어갔을 때 그냥 요거 있잖아요. 아까 우리가 한 거 그냥 요거 두 개 놔두고 나머지 지운 다음에 반영 누르면 끝. 그게 1번이고요. 아니면 여기 있는 숫자를 우리가 적어 가지고 이거를 여기 판관비 대손상가비 여기다 우리가 직접 입력하는 거지 손으로. 근데 뭐하러 그치 결산 반영 누르면 끝나는 거 그죠? 요렇게 해도 되는 거 이렇게도 되고 아니면 전표 일반 전표에다가 분계를 직접 내 손으로 입력하는 거지. 옛날에는 한 3년 전까지는 이걸 무조건 손으로 했어야 돼요. 무조건 손으로. 근데 지금은 자동이잖아요. 자동으로 하면 돼. 결산자료 입력하는 게 자동이에요. 그냥 이거 입력이 아니고 그냥 놔두고 요거 놔두고 나머지 지워. 이거 이외에는 삭제. 그죠? 이외에는 삭제해야죠. 스페이스바 눌러서 삭제합니다. 그리고 결산 반영 눌러주고 전표 추가하면 끝나. 이거죠. 그냥 이걸면 되죠. 다른 거 이것저것 알 필요 없죠. 하나면 되는 거니까. 딴 거 필요 없습니다. 끝. 자 마지막 문제 장부조회. 전산회계 1급하고 2급에서만 장부조회가 나옵니다. 두 문제가 아니라 밑에 더 있겠죠? 10점이니까 뭐 한두 문제 더 있을 겁니다. 4점 3점이니까 3점짜리 하나 더 있겠네. 갑시다. 상반기
상반기 현금 지출이 가장 많은 달과 월은 몇 월이며 금액은 얼마냐. 월과 금액을 물어봤어요. 근데 이 중에 키워드, 제 실기 강의 마지막에 보면 그 장부 조회할 때 키워드 찾는 거 알려드렸죠. 이 중에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가장 많은, 가장 많은, 가장 많은 이런 단어, 가장 많은 이런 말을 나오면 총계정원장을 검색해라 그거죠. 근데 여기서는 뭐 데이터가 맞진 않을 겁니다. 실제 시험 백데이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자, 총계정원장 열어서 문제가 현금 어쩌고 저쩌고 였잖아요. 문제가 현금 어쩌고 저쩌고. 그럼 현금에 대해서 찾아봐야 돼. 그래서 상반기니까 0101에서 0630까지 열고 현금 101 엔터 치면 오른쪽에 현금 1월부터 쭉 뜨죠. 차변에 있는 건 현금 들어온 거, 대변에 있는 건 현금 나간 거, 잔액은 그때그때 남은 건데 물어본 게 뭐냐면 지출이 가장 많은 달. 지출은 대변이죠. 지출은 대변입니다. 여기도 메모가 되면 좋은데 여기 메모는 안 돼. 여기 메모는 안 돼. 아, 여기도 메모 됐으면 좋은데 그 프로그램까지는 없어요. 제가 그런 거 있으면 알려줘요. 실기 열어놓고 여기다 메모해서 여기다 이렇게 메모해드리면 좋은데 그게 안 돼야. 아, 이런 게 되면 좋은데 그죠? 여기는 되는데 실기 화면에 대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설명 딱 해드리면 좋은데 안 됩니다. 어쨌든 지출은 대변입니다. 지출은 대변이에요. 대변. 그래서 대변 쪽에 제일 많은 달이, 이건 진짜 데이터가 아니다. 이건 1월인데 시험 문제는 1월이 아니라 4월이래요. 어쨌든 대변을 보면 됩니다. 여기는 여기 4월이래요. 4월 달에 이 금액이 제일 크대요. 1월에서 현금 조회하는 거 똑같죠? 보여드렸으니까 백데이터까지 다 맞출 수는 없어요. 제가. 그 다음에 6월 30일 현재 유동부채 금액은 얼마냐. 여기는 키워드가 유동부채, 즉 자산부채 분류, 자산부채 분류나 통합계정. 통합계정이라는 건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매출채권, 좀 장부금액, 뭐 건물의 장부금액이 얼마냐 이런 거 묻는 문제, 이런 거 묻는 거. 지금 자산부채 분류를 했죠. 자산이나 부채 분류 이런 걸 물어보거나 통합계정 묻고 이럴 때는 재무상태표를 보랬죠. 재무상태표 6월 현재니까 재무상태표를 6월로 열어서 06 열어서 유동자산 여기, 그 다음 유동부채는 자산 끝나야 부채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 유동부채 여기 이런 식이죠. 유동부채 얼마냐 그러면 요거 금액을 보면 됩니다. 그리고 앞쪽에 있는 게 단기고 뒤쪽에 있는 건 전년도 거죠. 요거 보는 겁니다. 이 문제하고는 달라요. 답이 다르죠. 답은 다릅니다. 여기를 보시면 되는 거야. 그냥 뭐 됐고 마지막 문제 여기 상반기 중 1월에서 6월 복리후생비가 가장 많은 달, 가장 적은 달 차이가 얼마냐. 아까랑 똑같은데 마이너스로 적지 말래. 양수로 적으래. 자, 어쨌든 가장 많은 또는 가장 적은 이게 키워드입니다. 또 총계정원장이야. 총계정원장에서 복리후생비 검색하면 돼요. 아까랑 똑같은데. 그럼 총계정원장을 열어서 상반기니까 0101에서 0630 열어서 복리후생비가 811이잖아요. 복리후생비가 811이잖아요. 이거 811. 그래서 가장 큰 달과 적은 달 차이가 있는데 가장 큰 달이 여기서는 180, 가장 적은 달은 30이니까 이거 빼면 되는데 이건 진짜 백데이터가 아니니까, 진짜 시험 백데이터가 이건 전회차. 이게 아마 105회인가 6회짜리로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아무거나 하는 거거든요. 아무거나. 어쨌든 간혹 가다가 근데 숫자가 똑같은 게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몇 회 이전 걸 백데이터로 하면 거의 비슷한 문제가 나올 적이 있어요. 어쨌거나 이 문제하고 답은 다르지만 이 차변 보고 그 중에 가장 큰 금액과 가장 적은 금액의 차이, 그리고 차액은 보통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게 상식 아니에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상한 사람들이 작은 거에서 큰 거, 만약 큰 게 100만 원이고 작은 게 30만 원이야. 그럼 답은 차액이 얼마냐 그러면 70만 원 이러면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3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빼. 그래서 마이너스 70만 원 이런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양수로 적으래. 이렇게 적으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상식이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의 신청을 많이 하니까 문제에 써놓는 거야. 양수로 적어라. 플러스 값으로 적어라. 아니 상식적으로 큰 달하고 작은 달 차이가 얼마냐 그러면 70만 원이요 이래야지. 마이너스 70이요. 이건 아니지. 만약에 증가액을 물어봤다. 3월과 예를 들어서 3월하고 4월에 증가액을 물어봤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랬다면 증가했으면 플러스고 감소했으면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 70이요 그러면 줄었구나. 이렇게는 말이 되겠지. 근데 이거를 마이너스 하는 사람들은 진짜 환장하시는 거죠. 그런 사람은 회계직렬로 오시면 안 돼요. 다른 직렬 알아보세요. 이거 이런 말이 안 써 있어도 70만 원 이래야 됩니다. 됐죠? 자, 끝났네. 자, 이래가지고 어제 시험본
어제 시험본 전산회계 2급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끝냈습니다. 이만큼이라도 배울 게 있었다, 새로운 게 있었다 그러면은 좋아요 한번 누르시고요. 구독까지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보셨다시피 사실 문제가 잘못됐다 또는 답이 잘못됐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제가 보는 건 없어요. 근데 요즘은 워낙에 이의 신청을 많이 해서 아마 이의 신청이 들어오긴 할 건데, 제가 보기엔, 저 같은 실력 없는 사람 보기에는 뭐 잘못된 건 없습니다. 이의 신청할 건 없어 사실은. 근데 모릅니다. 저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게 가끔 있어요. 아니 아무리 봐도 문제 이상 없는데 복수 정답 인정했거나 모두 정답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시험 보는 사람은 내가 답을 틀렸으면 일단 이의 신청하는 거지 뭐. 들어주고 말고는 모르겠으나 일단 이의 신청하는 겁니다. 그건 책임 안 져요. 제가 하랬다고 하지 마요. 솔직히 저는 이의 신청할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실 건덕지가 없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끝났어요. 끝났으니까 잊으시고 내일부터 회계 1급 공부 하셔야죠. 그죠? 회계 1급 공부 시작! 파이팅! 그래야 다음 시험 8월 달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8월이지 10월 달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10월 합격을 위해서, 회계 1급 합격을 위해서 내일부터 바로 파이팅 하세요. 아셨죠? 자, 그래서 109회 전산회계 2급 기출문제 풀이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